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고 김이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주변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고 누군가는 수영복을 입고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이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거의 일상의 일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할 뿐 아니라 독립성과 평등 지수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외국인과의 만남에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지셨나요? 이제부터 아이슬란드의 뜨거운 온천, 독특한 연애 문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슬란드 여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이슬란드는 서쪽으로는 그린란드, 동쪽으로는 노르웨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음의 땅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화산 활동과 빙하가 공존하는 극적인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면적은 약 10만 3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2024년 기준 인구는 약 37만 명 정도입니다. 광활하고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과 함께 따뜻하고 진보적인 공동체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아름다운 풍경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친밀함과 자기 표현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사회입니다. 관계와 개인적인 연결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평범함을 넘어서는 경험을 찾는 여행자들을 끊임없이 매료시킵니다. 여러분은 아이슬란드의 어떤 점이 가장 끌리시나요? 장엄한 자연인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문화인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노출과 연애에 대한 대담한 문화적 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김이 피어오르는 지열 온천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차갑고 맑은 공기, 거친 산과 탁 트인 하늘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현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영복을 입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상입니다. 옷을 벗는 것은 금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문화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깊이 연결된 삶의 방식 속에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숨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공 수영장과 온천, 스파는 공동체 공간으로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신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관계와 연애에 대한 대화 역시 매우 솔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질 주제들이 이곳에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또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런 투명함이 아이슬란드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아이슬란드 문화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몸은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그릇으로 여겨집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노출과 친밀함은 자유와 자기 수용을 상징하며 오래된 금기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아이슬란드에서의 노출 목욕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곳에서의 노출 목욕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자연과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의식에 가깝습니다. 옷을 벗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복잡한 사회적 규범을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명상처럼 여기며 자연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열 온천인 블루라군은 전 세계에서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우윳빛 푸른 물과 거친 용암 지형이 어우러진 이곳은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반면 고원지대에 숨어있는 란드만 날라우가르 같은 장소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 깊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온천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2024년 아이슬란드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는 피부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아이슬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공공수영장에서는 입장 전 반드시 노출 샤워를 해야 합니다. 이는 위생과 상호 존중을 위한 전통으로
몸을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릴 때부터 교육되며 자신감과 수용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아이슬란드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지만 성평등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알림 설정과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온천과 장대한 자연을 둘러보다 보면 또 하나 눈에 띄는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여성들입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아름다움과 지성, 그리고 독립적인 태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밝은 외모와 당당한 태도,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우아함과 강인함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매력은 외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평등과 교육, 자립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동반자를 넘어 사회의 주도적인 구성원으로 활동합니다. 아이슬란드는 10여 년 넘게 성평등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해왔으며 2024년 글로벌 성격차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89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장려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의회 의석의 거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1980년에 세계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여성 대통령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를 선출하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여성 리더십은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이어집니다. 아이슬란드 기업의 약 3분의 1이 여성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외국인과의 결혼에도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입니다.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대부분의 국민이 유창하게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만약 연애에서 솔직함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면 어떨까요? 아이슬란드에서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곳의 연애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서로의 궁합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또 다른 특징은 관계의 속도입니다. 상대를 알아가는데 여러 차례의 만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이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신체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복잡함 없이 진정성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연애 문화에는 독특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전적 궁합 확인입니다. 인구가 약 37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슬랜딩 가복이라는 앱을 활용해 서로 너무 가까운 친척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 앱은 가계도를 비교해 미래 자녀의 유전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슬란드의 관계 방식은 솔직함과 실용성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자연 환경 역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풍경이 궁금하신가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아이슬란드는 진보적인 연애 문화뿐 아니라 방문하는 이들을 압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합니다. 용암지대에서 거대한 빙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달리는 말들과 들판을 가득 메운 양떼가 이 나라의 풍경을 완성합니다. 아이슬란드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부터 레이니스피아라 같은 검은 모래 해변까지 섬 곳곳이 각기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유럽 최대의 빙하인 바트나요쿨은 김이 피어오르는 지열지대와 대조를 이루며 헤클라와 파그라달스피아틀 같은 활화산은 지구의 거친 에너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2024년 글로벌 자연지수는 아이슬란드를 자연보존 상위 5개국 중 하나로 선정하며 그 청정함을 인정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 환경의 날 것 같은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한 캐나다 여행자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연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을 깊이 사랑하며 자신의 나라를 진정한 지상의 낙원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인 스코가포스 폭포는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약 200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햇빛과 만나 선명한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바이킹 정착민이 이 폭포 뒤에 보물을 숨겼다고 전해지며 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요클살론 빙하호수에서는 빙산이 고요히 떠다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싱벨리르 국립공원은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뛰어난 자연미에 더해 바이킹 시대부터 여성은 상당한 자율권을 누렸습니다. 이혼과 재산 소유,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으며 이러한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아이슬란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사가 문학 속에서도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강인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삶을 이끈 구드룬 오스비푸스토티르 같은 인물들은 오늘날까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슬란드의 역사가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783년 라키 화산의 분출은 대규모 기근을 초래하며 나라에 큰 시련을 안겼습니다. 덴마크의 지배 시기 동안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1944년에 독립을 이루며 아이슬란드는 회복력과 당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아이슬란드의 개방적인 연애 문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이킹 시대부터 궁합과 조화를 중시했으며 결혼 전 서로를 시험해보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전통은 상호 존중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관계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며 투명성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강인함은 독립과 관계 문화뿐 아니라 가족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이슬란드의 강인함과 개방성은 역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가족의 모습에도 깊게 스며 있습니다. 이곳의 가족은 자연 풍경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만이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이들의 약 70%가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랍니다. 눈에 띄는 점은 사회가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판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가족은 형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관계의 힘으로 정의됩니다. 헤어진 뒤에도 많은 커플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거나 가족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협력과 단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문화는 갈등을 적대감으로 풀기보다 이해로 풀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현지인 에이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졌지만 우리는 지금도 가족으로 생일과 명절을 함께 보냅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존중과 대화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슬란드의 가족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연함과 조화를 우선하는 태도가 여러분에게도 와 닿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중요하게 여기는 평등과 상호 존중은 가족 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리더십과 자립의 중심에 서게 된 힘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서 사회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여러 영역에서 힘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89%에 이르고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성평등의 기준을 높게 세운 나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런 성과는 대단해 보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10여 년 넘게 글로벌 성 격차 지수에서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성우적인 정신은 1980년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여성 대통령인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를 선택했습니다. 그 시기는 아이슬란드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성평등 흐름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여성에게 지도자의 길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었고
성공 앞에서 성별이 장벽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영향은 이어집니다. 여성은 아이슬란드 의회 의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또한 교육과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아이슬란드의 성평등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 그 자체입니다.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넉넉한 출산 휴가 제도와 보조를 받는 보육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도 유연한 근무 방식이 마련되어 있어 여성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여성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가치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세계에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이슬란드는 성평등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문화의 깊이는 사회 규범을 넘어 더 넓게 이어집니다. 다음에서는 아이슬란드의 전통과 축제 그리고 음식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문화의 맛을 함께 느껴보세요. 아이슬란드의 사회적 성과와 정치적 발전을 알아갈수록 이 섬의 독특한 문화에 끌리기 쉽습니다. 그 문화는 오래된 전통과 풍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강인함과 창의성 그리고 자부심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거의 바뀌지 않은 언어를 쓴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슬란드에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현대 아이슬란드어는 바이킹 시대의 뿌리와 매우 가까워서 현지인들은 고대 사가를 원문에 가깝게 읽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언어 유산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소중히 여기도록 배웁니다. 여행자에게 아이슬란드어의 리듬감 있는 소리는 살아있는 시간 캡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과거를 기념하면서도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율라즈라는 장난기 많은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산타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13명의 캐릭터가 여러 날에 걸쳐 찾아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남기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축제인 토라블로트는 바이킹 유산을 기리는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동체의 뿌리를 확인합니다. 이런 행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력과 뿌리와의 연결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음식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슬란드 요리가 궁금하다면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곳의 요리는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양고기 수프는 긴 겨울에 속까지 따뜻해지는 전통 음식으로 소개되곤 합니다. 플로크 피스쿠르는 생선과 감자와 우유로 만드는 든든한 요리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한 재료를 맛있게 바꾸는 방식이 돋보입니다. 리그브라우드는 땅의 열로 천천히 구워내는 짙은 색빵으로 유명하며 달콤한 풍미와 독특한 식감을 남깁니다. 스키르는 아이슬란드식 요거트로 자주 설명되며 진하고 부드럽고 약간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간단한 한 끼로는 필수르라는 아이슬란드식 핫도그가 유명하며 양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전적인 음식을 원한다면 하우카를도 있습니다. 발효한 상어 요리로 많은 방문객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만 생존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은 음식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에 아이슬란드 대표 증류주인 브랜니빈을 곁들이면 문화체험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문화와 음식은 보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어와 축제와 음식까지 모든 요소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계속 새롭게 적응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약 연말이 마법 같은 전설과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산타에 대한 장난스러운 해석으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아이슬란드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오래 기억될 경험이 됩니다. 빨간 옷에 익숙한 산타를 떠올리기보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율라즈를 만나게 됩니다. 13명의 장난꾸러기들이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크리스마스 전 열쇠 밤 동안 이들이 집을 찾아와 아이들의 신발에 작은 선물을 남깁니다. 말썽을 부린 아이에게는 감자를 넣어둔다고도 합니다. 율라즈와 함께 등장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로 전해지는 그릴라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벌한다는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고양이 이야기도 전해지며 새 옷이 없는 사람을 벌한다는 전설로 묘사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슬란드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과 재미를 더합니다.
12월에 레이캬비크 거리를 걷는다면 겨울 동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위로 조명이 드리워지고 눈 덮인 길 위에 따뜻한 빛이 퍼집니다. 공공광장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고 계피향과 구운 간식 냄새가 공기 속에 남습니다. 현지인과 여행자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에 모여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수공의 선물을 둘러봅니다. 캐럴을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오로라가 하늘을 물들이며 분위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크리스마스는 계절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결합해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나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여행자에게는 익숙한 연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통이 매력을 더하지만 아이슬란드 사람들 자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세계에서 키가 크고 인상적인 사람들로 자주 묘사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024년 아이슬란드 통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은 세계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은 약 1.81m로 제시되며 여성의 평균은 약 1.68m로 소개됩니다. 이런 체격은 우연한 특징이라기보다 북유럽과 켈트 계통의 혈통이 섞인 유전적 배경과 연결되어 설명되곤 합니다. 유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목초 사육 양고기, 중심의 식단은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오염이 적으며 야외 활동이 활발한 생활 방식도 활력을 돕는 요소로 자주 언급됩니다. 방문객들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맑은 피부와 또렷한 인상을 눈여겨보곤 합니다. 한 이탈리아 여행자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생기 있어 보이고 그 모습이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가 유산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바라보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특징은 생존과 건강,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여겨지며 풍경만큼이나 독특한 인상을 남깁니다. 아이슬란드인이 흥미로운 만큼 이 북유럽의 낙원에서 살아가는 일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비용 문제는 큰 이슈입니다. 다음에서는 아이슬란드의 생활비와 이 나라가 왜 아름다운 만큼 비싼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나라 중 하나에서 사는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아이슬란드의 매력에는 가격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이슬란드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큰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캬비크에서는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도심의 원룸은 한 달에 대략 12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로 소개됩니다. 더 작은 도시로 가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 월 8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로 언급되곤 합니다. 주택을 구매하려 한다면 레이캬비크의 경우 제곱미터당 약 5000달러 수준을 예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료품도 비용이 큰 편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1인 기준으로 신선식품과 유제품 같은 기본 물품에 한 달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가 든다고 소개됩니다. 외식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캐주얼 식당의 간단한 식사도 2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언급되며 고급 식사는 50달러를 넘기기 쉽다고 합니다.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이캬비크에서 버스 1회 이용은 약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로 소개됩니다. 전기권은 한 달 약 100달러 수준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연료 가격은 리터당 평균 약 2.5달러로 설명되며 보험료는 연간 1,5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를 예상하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전기와 물과 난방 같은 공과금은 지열 에너지 덕분에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 비교적 부담이 낮다고 말해집니다. 다만 사용량과 집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며 월 150달러에서 250달러 정도로 소개됩니다. 고속 인터넷은 월 50달러에서 80달러가 추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와 여가 활동도 비용이 듭니다. 영화표는 보통 15달러에서 20달러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5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로 소개되곤 합니다. 의료는 공공 지원이 있지만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료 유형에 따라 1회 방문에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를 예상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높지만 그에 따른 장점도 분명합니다.
압도적인 자연 풍경과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신뢰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가 함께합니다. 비용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아이슬란드는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로 이주를 꿈꾸고 있나요? 다음으로는 비자 조건과 준비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아이슬란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나요? 오로라를 쫓거나 불과 얼음의 땅을 탐험하고 싶다면 비자 조건을 이해하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짧은 방문을 계획한다면 쉥겐 비자가 핵심입니다. 이 비자는 아이슬란드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181기간 안에서 계산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며 예정된 체류 종료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최소 3만 유로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 경비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며 국가에 따라 하루 약 45유로 수준이 기준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기가 높은 여행지이며 신청의 승인 비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도 함께 소개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승인 비율이 98% 이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장기 비자나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유학의 경우 아이슬란드 대학에 입학 허가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취업은 아이슬란드 고용주로부터의 유효한 채용 제한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주 허가는 범죄 경력 조회와 주거 증명,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유효한 건강보험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슬란드에 오래 정착하고 싶다면 시민권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7년 거주 요건이 언급됩니다. 아이슬란드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는 4년으로 안내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아이슬란드어를 배우며 지역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정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자 조건을 이해하면 여행이나 이주 준비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몇 주의 방문이든 장기 거주 계획이든 준비가 모든 경험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눌러주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소개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